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 브이로그 진킴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일 차인데요. 참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실 때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답변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다 제 영상들에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감염되셨어요? 하면은 5일차 영상 보세요 하면 되고, 증상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시면 9일차 영상 보세요 하면 되니까 점점 질문들이 제가 찍은 영상들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느껴지니까 여기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꽤 충분히 공유했다는 생각도 들고, 점점 이 코로나 브이로그가 끝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일 차로 간단하게 저의 컨디션을 말씀드린 뒤에, 이번에는 증상이 발현됐을 때부터 검사를 받고 입원하는 과정까지 초기에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받는 과정부터 입원에 필요한 물품까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도 컨디션이 엄청 좋고요. 저번 영상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양성이 나왔어요. 그때까지 계속 상기도 하기도 둘 중에 하나만 양성이 나오고 하나는 음성이 나오는 그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계속 양성 판정을 받아왔는데, 어제도 검사를 받았거든요. 21차 때. 그 결과를 오늘 확인했는데 드디어 오늘 상기도와 하기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퇴원을 하려면은 또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서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야 퇴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사를 또 받고 내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성, 양성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장기화되는 환자들도 많대요. 그래서 아직 섣불리 방심하기는 이르고 내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이틀 뒤인 4월 17일 날 영상이 안 올라온다면은 제가 오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퇴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일 퇴원을 하게 된다면 퇴원하는 절차와 그 후기에 대한 내용은 아마 일주일 뒤쯤이나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17일 날 영상이 안 올라오기를 바라셔야 합니다. 오늘 21일 차 컨디션의 결론은 컨디션은 매우 좋고 아무런 증상이 없고, 내일 한 번 더 음성 판정 받으면은 이제 퇴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의심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이번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상이 생겼다면은 증상을 세세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증상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면서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따로 그때그때 메모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날짜, 시간대, 증상, 또 증상의 강도 1부터 10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한 줄씩 한 줄씩 증상이 생길 때마다 기록을 해 놓는 것이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증상이 생기시고 증상이 코로나의 증상과 많이 겹쳐서 본인이 이제 코로나일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1339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1339에 연락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시고 거기서도 이제 증상을 들어보시고, 아 이것은 코로나일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증상을 1339에 연락을 했을 때 그 증상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하러 가면요, 제가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진료받으러 왔거든요. 저희가 문진표인데 위에서 아래까지 다 한번 작성해 주시면 아래 집주소가 같이 적어주세요. 신천지 관련이 있으세요? 아니요. 미국 질문이요. 아까 그 전화 오신 분이죠? 네네. 여기 아래에 어떤 날짜, 언제, 어디 갔다 오셨고 이런 거 다 적어주세요. 네.
정리가 돼가지고 어제 밤에 제가 연락 받았거든요. 현재 거기는 상태가 거기가 잊어버렸어요. 소리를 내보세요. 대부분 검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결과를 알게 됐는데 본인이 스스로 코로나일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은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사이의 시간에 하면 좋은 일들이 있어요. 일단 확진 판정을 받으면은 바로 시작되는 게 역학조사이기 때문에 본인 동선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생각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코로나 확진일 것 같으면은 그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본인의 동선을 미리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동선을 어떠한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냐면요. 장소와 시간을 중심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26일 아침 9시 편의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거기 갔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식으로 동선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카드와 핸드폰 조회로 진위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이 되는 것은 환자의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진술을 정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려면은 미리 차근차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혼자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확진 판정을 받으시면은 이제 입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병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짐을 쌀 시간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 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짐을 무작정 많이 가져가는 게 답이 아닌 것이 나중에 퇴원할 때 짐이 많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환자가 사용한 물건은 다 오염물입니다.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물론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는 좀 소독하기라도 쉬운데 특히 종이류나 좀 소독하기 어려운 것들은 거의 다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짐을 최소화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짐은 최소화하되 필요한 것을 꼭 챙기고 또 가져가서 쓰고 버릴 것들은 또 가져가고 하는 전략적인 짐 싸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물품이랑 있으면 좋은 유용한 물품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챙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필수 물품입니다. 그 물품은 이어플러그, 안대, 슬리퍼, 세면도구, 옷, 속옷, 수건입니다. 우선 이어플러그는 제가 안 챙겼어요. 안 챙겨서 제가 좀 불편함을 느끼던 건데 여기가 음압 병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이 꽤 큰데 처음에 입원했을 때 한 일주일 동안은 크게 의식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여기서 거슬리는 게 저 음압기의 소음입니다. 이어플러그는 어차피 쓰다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서 여기서 불편할 때마다 쓰시고 퇴원할 때 버리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또 안대도 여기 병원이기 때문에 밤에 소등을 해도 완벽한 어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낮잠을 잘 때도 불편함이 많고 안대도 그렇게 고가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퇴원할 때 버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슬리퍼는 제가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운동화 신는 대신 슬리퍼를 신고 오시면은 나중에 화장실 다닐 때나 샤워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세면도구, 옷, 속옷, 수건은 사실 당연한 것인데요. 이 물품들을 여러분들께 최소화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물건들이 소독해서 가지고 나가는 과정들이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꼭 필요한 옷 아니면 버리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식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는 제가 퇴원을 한다면 퇴원 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있으면 좋은 유용한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기, 이어폰, 티슈, 영양제, 태블릿이나 노트북, 간단한 사탕이나 간식들, 보조 배터리, 멀티탭, 이것들이 있으면 유용한 물품들이네요. 여기서 영양제는 꼭 복용하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으셔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제 같은 것은 원래도 건강이나 면역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영양제들은 하나 정도 챙겨오시는 것도 꽤 유용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서 매일 영양제를 먹고 있고요. 이것을 퇴원할 때 반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유용하게 먹고 있습니다. 또 멀티탭이나 보조 배터리, 충전기 이런 부류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만지거나 태블릿을 만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배터리가 빨리빨리 떨어지니까 보조 배터리나 멀티탭, 충전기류로 충전을 잘 해주신다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물건을 챙기셔도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상하는 음식 같은 건 절대 안 되고요. 또 물건을 최소화하는 것이 병원 측에서도 부담이 적고 또 환자 측에서도 나중에 퇴원할 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집니다. 이게 택배 관련된 규정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택배가 안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물품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 꼭 필요한 거면은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 하면은 이제 간호사가 중간에 전달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진짜 꼭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 구해다 주기도 하거든요. 이 물품들이 없다고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최소화해서 필요한 물건만 챙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짐 싸기를 끝내면은 입원을 하고 나서 마지막 팁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힘든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뭐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입원을 하신다면은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병원 생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부터 입원할 때까지 필요한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의 내용을 쓸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4월 17일에는 제발 영상을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날 영상이 안 올라온다면 아마 한 일주일 뒤쯤에 영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